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만 표현합니다. 나무는 직립해 있다. 아무리 비탈진 것도 직립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끝나요. 그러면 그 상징적 의미는 뭐예요? 올곧은 삶이라든가 어떤 바른 것을 지향하는 자세, 이렇게 일반화되겠죠.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서는 인식과 대응, 그 인식과 대응이라는 건 정서나 반응이고, 대상이라는 건 무조건 상징 의미를 묻는다. 이 대상이 바로 점수인의 감자예요. 점수인의 감자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당연히 작품의 맥락 속에서 작가적으로 생각해야겠죠. 끝으로 제3 정리에서 인식과 대응 그래가지고, 상황에서는 태도와 정서 한 번 더 써주시고, 대상에서는 속성을 인간사로 확대하기입니다. 속성을 인간사로 확대하기.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그 나무 속성을 통해서 인간사에 뭘 말하려고 했는가. 자, 일단 오늘은 이 솔루션 큰 두 개, 습관의 문제와 정리 문제를 간단히 보고, 이제 시를 보면서 한 번씩 낯선 시, 정리가 필요한 시는 훈련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번으로 가보세요.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시에서 보기를 주고 이걸 바탕으로 시를 감상했는데 적절한 것, 적절하지 못한 것, 이런 문제 푼 기억이 나시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쪽에 이걸 먼저 설명합시다. 결정적 지식을 가지고 보기 제시형 현대시 감상 문제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행정에서는 아직 보기를 거대하게 주고 시 감상 문제는 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으로 옳은 것이 출제의 경향이었는데, 단언컨대 2016 이내에 올해의 시험에서 보기를 준 문학 감상의 문제는 출제할 겁니다. 우리 일반 행정직도. 그리고 특히 일반 행정 7급에서 현대시는 수능 수준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9급에서는 시를 안 내기도 합니다. 소설은 어쩌다 한 번씩 내지만, 안 내기도 하지만 7급에서 현대시는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내는데 출제 자체가 수능에서 봤던 1번 형태, 유시에 대한 이해와 감상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답지 함정 주고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었는데, 보기를 낸 감상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자, 보기와 관련된 문제들의 솔루션에서 이걸 기억하세요. 보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일단 낯선 시 같으면, 낯선 시가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반드시 보기 독해를 하세요. 보기 독해를 하고, 아는 시, 또 아는 척할 수 있는 시다 그러면 완전히 보기를 쌩까야 됩니다. 보기를 무시하세요. 이 아래쪽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기를 무시해야만 더 좋은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솔루션 읽어보세요. 보기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기는 출제의 장치일 뿐 정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 시에다 이 보기를 결합해야만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부족한 여러분들이 보기까지 다 독해하고 푼다는 건 무의미하죠. 그런데 낯선 시인데 이 보기 문제가 나왔다. 난 이건 어쩌면 못 풀지 몰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어휘나 문법, 표준어 이런 것들이 막히면 그건 못 풀 가능성이 높지만, 독해나 문학은 절대 못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절대 아무리 길게 보여도 포기하지 마라라는 게 일단 시에서 보기가 나오도 원칙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은 시와 답지의 관계에 있다. 결코 보기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분명한 오답을 배치함으로, 이거 밑줄 칩니다. 이 분명한 오답을 배치한다는 말은 그래도 오지선다와 사지선다에서 여러분 답을 내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좀 성격이 급하고 조바심이 심하고 투명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오지선다할 때 함정이 훨씬 잘 빠집니다. 그건 5번까지 끝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2번, 3번을 읽어놨는데 이게 답일 것 같은 그 조바심이 두려워. 그래서 4번을 더 깊게 보지 못하고 오답을 내. 그건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래도 한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호흡이 달라서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시가 됐건 입시가 됐건 답은 투명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투명한 답이 보일 때까지 답지를 다 공평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오답을, 이게 분명히 오답일 수밖에 없이 배치합니다. 특히 평가원이 출제한 이후로는 굉장히 이게 선명합니다. 특히 2015년에 그게 더 선명해졌어요. 분명한 오답이 보이게 만든다. 이걸 항상 문제풀이에 염두에 두세요. 분명한 오답을 배치한다. 그러므로 정답과 오답 결정에 냉정하라. 즉 성급해하지 마라. 성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성급해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천천히 읽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국어시험 특히 문학과 독해에서 답지 구조는 항상 엔드랬다. 항상 전권과 후권의 종속적 연결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함으로 해서 B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신중하게 잘 푸는 사람은 A 검토해서 OX가 이루어지면 O일 때 B로 넘어가서 OX인가를 판단해서 답일 게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A가 OX에서 이미 X면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냉정하란 말은 A는 맞지만 B에서 혹시 함정을 하지 않는가.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A에서는 여러분 되게 집중해서 잘 판단을 해요. 그리고 A하고 B 관계의 답지의 논리, 특히 제가 법원지 강의하면서 답지가 가지고 있는 함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특히 A와 B의 논리적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A냐 A를 통해서 B 한다라는 관계를 잘 봤냐 안 봤냐라는 것이 냉정함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 가를 감상한 것 이렇게 설명했고, 적절하지 못한 것, 여러분 긍정 질문과 부정 질문을 구별하는 자기 표시는 다 가지고 있죠. 옳은 걸 물었는데 옳지 않은 걸 찾는다거나, 왠지 열심히 잘 풀었는데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채점할 때 옳지 않은 걸 물었네, 이라는 건 정말 무의미하고 무상하고 바보짓입니다. 그동안 그 한 문제 풀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옳은 걸 물었느냐 옳지 않은 걸 물었느냐, 특히 표준어 혹은 뭐 외래어 로마자 물을 때 옳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모두 옳지 않은 것인 것, 옳지 않은 것이 없는 것,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알겠죠? 문학도 마찬가지고. 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가부터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그랬네요. 자, 이게 가나다를 다 보라는 것이고, 문제 1번을 보면 가 집중 문제가 더 크군요. 자, 이제 문제 분석, 지문 분석 들어갑시다. 가작품이 이제 제1습관이 작가와 제목이었습니다. 작가와 제목 누구죠? 그렇습니다. 박목월의 가정이라는 시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박목월이라는 작가는 출제 가능성은 우리 공시에서도 높고 또 높습니다. 틈나는 대로 박목월의 시가 보이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박목월이라는 분은 앞으로 더 많은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쓰죠.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고전 시가나 이미 문학사의 평가가 끝난 돌아가신 분들의 텍스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나오면 이런 분들의 작품은 좀 디테일하게 봐둘 필요가 있고, 이 작품이 이 박목월의 작품을 더 보겠다. 물론 이제 우리 이 일반 행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나는 어법, 규범 다 어휘까지 잘 맞는데 문학이 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수능 기출의 리스트를 쭉 보면 박목월의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평가원을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출제 대상들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전해의 수능이 국가직에 출제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어떤, 이건 상황도 되고 가정 구성으로 보면 어떤 대상도 되겠죠. 그러나 넓게는 상황의 시입니다. 지상에는 9켤레의 신발, 당연히 신발이라는 것은 사물이니까 고민을 해야 되죠. 왜 신발 얘기를 했지? 이런 신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이건 이제 여러분이 발견하기 어려운 거니까 지상에서부터 지상에는, 현관에는, 그 다음에 들간이라는 게 뭐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출입문을 말합니다. 출입구에는, 그리고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여기에 표현된 수업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점층입니다. 점강이라면 더 좋겠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강은 이미 입시에서나